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내 5위 산유국인 쿠웨이트가 석유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위협을 고려해 원유와 정제 처리량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석유 회사도 저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상 유전의 생산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감산을 시사했습니다. 원유를 생산해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외부로 나가는 물량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감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와 북해산 브렌트유 원유 가격은 배럴당 $9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46원, 경유는 1,967원으로 오름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싼 주유소에는 차량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려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주유비가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하고 회사 통근버스 이용해서 출근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만에 도입을 검토 중인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고 가격 고시된 내용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이태곤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은 12% 오르면서 배럴당 $90를 뚫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협상 조건이 없다고 밝힌 직후부터 상승세가 더 커졌습니다. 또 다른 국제유가 기준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8%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은 이란 공격 전과 비교하면 총 35%, 브렌트유 가격은 28%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장고가 거의 다 찬 쿠웨이트부터 원유 생산을 감축하기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곧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t's going to basically move from country to country over the next week or so, and then prices could tick up even substantially higher than where we are now.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이 몇 주만 더 유지되면 석유값이 배럴당 $150를 넘고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난주보다 12% 오른 가운데 1분기 GDP 성장률이 3%에서 2.1%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게 싼 보험을 직접 제공하겠다고 나섰지만 발표 이후에도 유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높아지고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한 미국에선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이번엔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석 특파원, 백악관은 이 유가 폭등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직접 호위하고 민간 보험사들이 거부하는 선박의 전쟁 위험 보험을 저렴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유가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미 해군이 수백 척의 민간 유조선을 일일이 보호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는 보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피격의 공포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끝내는 게 가장 확실한 대책이지만 지금으로선 그 길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참모들에게 휘발유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휘발유세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 또 중동의 여러 에너지 거점 방어를 위해서 미군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호르무즈 봉쇄의 여파가 물가를 자극하고 또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로 봐야 할까요?
이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단속, 또 국경안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최근 미네소타에서 불거진 과격한 이민단속으로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이란과의 전쟁으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진 트럼프 대통령이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선 상원과 하원 모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더 강화할 카드를 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선 미 해병대 출신 정치인이 반전 구호를 외치다 끌려나가기도 했는데요. 반전 여론이 여전하다는 건 트럼프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